네, 안녕하세요. 도요식 경찰학의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행정절차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차법은 이것은 이제 행정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령입니다. 물론 경찰학에도 이제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데, 종래에는 거의 이제 시험에서 잘 안 다루다가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시험에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해 두면 좋지만, 역시 시험을 위해서라면 자, 범위를 좀 한정수밖에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그죠, 뭐 경찰의 기출 문제나 또는 실무조합에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공부량은 이제 개인이 정한 거죠. 그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공부하셔도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총 56조이고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중요도는 약 B급이 됩니다. 자, 목적은 읽어두시고 그죠? 행정지도. 자, 이것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 그래서 자, 내용 보시면 둘째 줄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자, 그런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자, 적용법인데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먼저 적용법이 보시면 처분, 신고, 확약, 공표, 행정계획, 자,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이죠. 자, 이 8가지 절차에 적용됩니다. 8가지.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쭉 읽어둡니다. 처분, 신고, 확약, 공표, 계획, 예고, 지도 읽어두시고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없는 게 있죠. 주의 보시면 밑에 행정 집행 절차, 집행, 행정조사, 조사, 공법상 계약, 자, 계약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조사, 계약, 자, 3가지를 받습니다. 자, 다음 적용제의 대상이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시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국회나 의회, 지방의회 의결인데 의회 보시고 그죠. 그다음 법원, 의회, 법원, 그럼 헌재. 물론 내용은 읽어둡니다. 네, 다만 자, 이 키워드 볼 때 이렇게 보란 겁니다. 다음 선관위, 감사원 이렇게 되죠. 1부터 5까지는 자, 그 기관의 명칭 있죠. 이름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형사, 행영, 보안 처분이죠. 자, 이 3가지는 그죠. 우리 경찰과 이제 아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자, 원칙적으로 실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7번 읽어두시고 자, 8호 심사 청구라든가 심판 쪽 있죠. 그죠. 이렇게. 자, 한마디로 불복 절차입니다. 이런 불복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고. 자, 9번. 자, 이것은 다 읽어둬야 됩니다. 여기서 첫째 줄 외국인에 관한 것이에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있죠. 여기는 행정절차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외국인 징계. 자, 쭉 읽다가 그 다음 줄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원인된 사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봐둡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시의 성실 원칙이죠. 자, 이것이 여기 있다. 절차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용은 묻지는 않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오죠. 자, 신뢰보호 원칙도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는 읽어두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시행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자, 그런 때에는 자, 한마디로 신뢰보호가 이미 형성되었죠. 그런 경우는 자,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마지막 읽어둡니다. 자, 8조 행정의원인데 행정의원은 행정법에서는 뭐 그다지 시험에 출제가 안 된 파트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얼마 전에 그죠? 우리 경찰 시험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죠? 자,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행정의원 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에 대규모 시위가 있다 그러면 지방청 기동대들이 서울로 오죠. 자, 지원을 합니다. 또는 강원도에서 가끔 행사 일이죠.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청 기동대에서도 지원 나가죠. 자, 이런 것이 행정의원의 예가 됩니다. 자, 행정의원은 언제 하느냐?
자, 1호부터 쭉 있죠. 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읽어두세요. 예. 그래서 본명 등의 이유로 뭐 사실상의 이유로, 그래서 장비나 인원이 부족 이런 것입니다. 또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일은 다른 전문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에요. 특히 5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한 것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읽어두면 그죠? 역시 시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원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 자, 언제 거부하느냐? 1번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얘가 낫다 이겁니다. 자, 2번 행정응원 때문에 자기의 고유 직무 수행이 현지의 지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 응원해도 응원도 좋지만 일단 내일은 내가 해야죠, 그죠? 응원 때문에 내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상대방도 기억합니다. 상대방은 직접 해당 직무를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합니다. 자, 저도 주력에서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상급기관 이렇게 합니다. 감독청, 상급기관 아닙니다. 직접 그 행정청에 요청해요. 예, 직접. 자, 다음 거부사의 통지죠, 그죠? 자, 만약에 행정원을 거부할 때는 자, 왜 거부하는지 그죠? 예, 그 사유를 가지고 그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 줍니다. 자, 이것도 당연하겠죠. 자, 다음 파견 직원의 지휘 감독권인데, 자, 이렇게 행정의원 때문에 그죠? 인력을 파견하죠. 파견하면 자, 그 파견된 직원은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요청한. 그래서 만약에 강원청에서 경기청이 요청해서 그죠? 경기청에서 지원 나가죠. 그러면 자, 지원 나간 인력은 강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돈도 역시 그죠? 당연히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요청한 행정청.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암기하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해하고 이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14조 송달을 보겠습니다. 송달. 자, 송달은 뭔가 서류를 주는 거죠. 네, 보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편, 교부, 정보통신만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있죠. 자, 이렇게 쭉 읽으면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만나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척 드문 경우겠죠. 예, 드물지만 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달은 크게 교부, 두 번째 유치, 세 번째 송달. 자, 세 가지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공시 송달이 있는데 그죠? 자, 먼저 세 개를 정리해 봅니다. 교부는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자, 받았습니다. 확인서 받고 오죠. 문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없으면 그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등 있죠. 특히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사장에게 송달하는데 사장이 없으면이죠.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이런 송달은 그 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도 가끔 송달하죠. 자, 어떤 경우 많습니까? 그렇죠. 뭐 범칙금 이런 거죠. 네. 자, 그럼 범칙금 통지서를 송달하는데 경찰이 직접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체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그죠? 그 직원이 와서 자, 통지서를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교부 송달이다 보니까 수령 확인서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조항 때문에 그죠? 경찰의 범칙금 통고서 교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소위 핵가족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예, 낮에 가면 그죠?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 직원이 왔다가 못 주고 가죠. 그러면 언제 오겠습니다 해요. 자, 근데 부처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시에 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해당 당일에 상대방이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린다? 힘들죠. 예. 그리고 가끔은 집에서도 못 받습니다. 집에 있는데 항상 스탠바이 대기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자기를 하겠죠. 청소기 돌리다가 깜빡하고 소리를 못 들으면 못 받습니다. 샤워하다가 못 받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 있다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보송달 제도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현행 법에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체국 참 우체국이 아니고 일반 택배 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받기가. 그래서 교보송달은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 자, 이렇게 그죠? 하나 봐두세요. 일단 유치송달인데 그것은 송달받을 자 또는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대요. 거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죠? 거부해요. 그때는 수령 확인서에 적고 거부한다. 그걸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부재 시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자, 거부할 때 할 수 있다는 것. 가끔 뭐 출석을 고지하는데 그죠? 출석 자 통지서를 가지고 받기를 거부할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유치송달을 하게 됩니다. 자, 통신송달인데 자 이것은 정보통신망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은 상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경우에만. 그래서 그 정보통신망이니까 그죠? 가장 이제 흔한 것이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고 기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기는 아주 힘들어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하기가 그죠? 생각보다 아주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있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교부, 유치, 통신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 자 공시송달은 공시하는 것이에요. 공시. 자 이것은 특정한 경우에 합니다. 어떤 경우냐? 1번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을 때 주소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자 2번 송달이 불가능해요. 자 이것은 구체적 예시는 없고 그죠? 이것은 그때 사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주소 불명. 자 이럴 때 뒤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주소 불명. 두 번째는 송달 불가. 이럴 때는 그죠? 공시 송달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있죠?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합니다. 여기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에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4개 중에서 하나 하고 그죠? 2번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자 다음 송달의 효력 발생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달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죠? 자 기본적으로 송달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도달주의. 그래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통신 송달이 있죠. 자 이메일 보내거나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 등에 인정한 때에 도달된 것을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는 이제 서버에다가 입력되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 보면 그죠? 이메일 도착 시간이 나오죠. 서버에. 바로 그 시간 기준입니다. 입력이 된 때. 지금은 뭐 시험도 그죠? 자 이렇게 과거에는 원서 접수를 직접 가서 했지만 지금은 자 온라인 할 수 있죠. 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죠? 그게 접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도달 시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이죠. 공시. 자 여기선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나면 발생합니다. 자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공고일부터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 다만도 있는데 자 이것도 각자 그냥 읽어둡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처분의 신청인데 이쪽은 뭐 가볍게 봐도 돼요. 요럴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 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뭐 다른 법령에서 또 미리 공시한 경우 이때는 문서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문서로 하고 그 다음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자 아까 제가 원서 접수 예를 들었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행정적인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즉 서버에 입력된 시간에 신청서를 봅니다. 자 신청의 보류 또는 거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의 태도를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접수증을 줘야 됩니다. 자 보완 요구죠. 자 검토해 보니까 그죠? 형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법인 절차법은 이렇게 그죠? 상당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개별법에서는 각자 일정한 시간을 둘 수 있어요.
자, 집시법 생각나시죠? 자, 거기서 집회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자, 신고서에 어떤 미비가 있어요. 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안 통과죠. 보안 통고. 그때는 예, 뭐 몇 시간 나오죠. 예,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요. 자, 그럼 신속 처리 요청권인데, 자, 이것도 읽어두세요. 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음 처분의 사전 통지를 정리해보죠. 예. 자, 처분을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그죠?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 사항을 통지해야 됩니다. 자, 청문은 10일, 자, 10일 전까지예요. 네. 자, 물론 뭐 이런저런 글이 있는데 이것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무시하시고 그죠? 일단 청문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이 있는데, 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이것은 1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로 불이익 처분이죠. 자, 국민에게 이익이 된 처분의 경우에는 뭐 달리 그죠? 의견 제출을 하라 하진 않겠죠. 하지만 불이익, 운주면 취소, 정지를 하거나 그죠? 또는 범칙금 부과하거나 또는 허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 허가 거부하거나 이럴 때는 의견 제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합니다. 며칠? 10일 이상 줍니다. 자, 그래서 10일 이어둡니다. 자, 의견 청취인데 이것은 청문에 관한 것입니다. 청문,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자, 여기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일단 의견 청취는 행정청이 국민 의견을 듣는 거죠. 방법은 3개 있습니다. 1. 청문, 2. 공청회, 3. 의견 제출. 여기 3개 있어요. 3개 있고 이 중에서 의견 제출은 보충적입니다. 보충적은 뭐죠? 네, 최후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문이나 공청회 있죠. 이것을 하게 되면 의견 제출은 안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한다. 그때 이제 의견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보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청문 또는 공청회 외에는 나오죠. 따라서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먼저 정리했고, 청문이죠. 청문 언제 하느냐?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다른 법령, 자, 다른 법에서 규정할 때. 2번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자,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 때문에 당사자, 상대방이 국민이 요청하면 청문을 개최한다? 틀립니다. X예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드디어 이제 신청이 있는데, 자, 이것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거죠. 신청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요 3가지 한정돼요. 3가지. 그래서 인허가등의 취소, 뭐 박탈, 취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청문을 합니다. 하지만 2번처럼 그죠? 일반적으로 당사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은 청문에 서류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법령, 행정청, 당사자 이렇게 3개 외워두시고 그죠? 당사자는 3개. 자, 이건 한 경에 몰라도 관계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두시고 그냥 3가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공청회 사유죠. 자, 공청회와 청문은 본질적으로 그죠? 유사한 서로 유사해요. 다만 차이점은 청문은 그 상대방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제 뭐 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제한적이 그죠? 아주 이제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공청회는 처분의 효과가 광범위해요.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에요. 자, 개최 사유인데 먼저 1번 다른 법령 읽고 오죠. 2번에 특히 보세요. 처분 영향이 광범위하죠. 광범위. 이때는 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자,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요. 자, 요즘이 청문과는 다르죠. 그죠? 청문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인정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당사자가 이렇게 요구를 해도 오죠? 가능합니다. 공청회는. 물론, 자, 이때 당사자는 일정한 수 이상이에요. 일정한 수. 자,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죠? 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 청취 사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자,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처분의 이유 제시인데 기본적으로 처분의 이유 제시는 하여야 합니다. 자, 다시 어떻게 한다? 네, 하여야 합니다. 네, 이건 당연해요. 특히 불이익 처분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면허를 취소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해요.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다. 황당하겠죠. 그래서 왜 정지하고 왜 취소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불이익 처분 조직 내에서 그죠, 뭐 징계라든가 면직이죠. 불이익 처분할 때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주죠. 그죠.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처분은 이유 제시예요. 하지만 자,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3개 있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자, 모두 그대로 인정. 상대방이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요. 이렇게. 두 번째는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이에요. 단순 반복 경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죠, 네,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긴급합니다. 그 3가지 그죠, 인정, 명백, 긴급 받으시고, 자, 이 3가지는 이유 제시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상대방 국민이 그죠,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은 2호와 3호 있죠. 자, 여기만 요청권이 인정됩니다. 자, 이유가 당연하죠. 1번은 뭡니까? 아까 1번은 상대방이 모두 인정했죠. 뭐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데 다시 또 뭐 제시해 주세요. 자,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만 이유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 제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처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한다? 처분 전에. 자, 이건 외워둡니다. 네. 자, 또한 방식은 서면 또는 말 다 돼요. 고주도 가능하고 말도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출 의견의 반영인데 뭐 제출한 의견이 그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반영하여야 합니다. 네. 자, 여기는 별로 난한 것이 없죠. 채운다는 게 잘못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청문 주제자인데, 자, 이건 참 심학수에 속해요. 속해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뭐 그렇게 자주 빈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것은 일단 청문 주제는 누가 하느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고 또는 자기를 갖춘 사람도 됩니다. 특히 소속 직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죠. 그리고 청문을 주자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죠. 뭔가 알아야 청문을 하던가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취지자에게 7일 전까지 그죠, 자, 일정 자료를 미리 그죠 주는 겁니다. 7일 전까지. 이것은 청문 받는 사람 말고 그죠, 청문 주의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청문의 공개죠. 공개는 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죠. 그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외 조항을 잘 봐두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죠, 흔히 평가할 때 청문은 비공개 원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외울 때는 청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하거나 인정할 때 이때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의 일환 복사 청구인데 이것은 필요한 거죠. 어떤 정보, 자료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뭐 청문이든 또는 뭐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국민이 그죠, 행정청에 대해서 자,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등은 자, 일반 의견 제출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일단 통지를 해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있는 날부터 언제까지 의견 제출 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고, 또 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통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자, 특별히 뭐 외울상황 상황은 없고 그죠, 한번 이해하시고 읽어두면 됩니다. 이것을. 자, 다음에 위반 사실의 공표가 있는데 공표, 그것은 불위반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표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공표 배웠죠. 그죠? 공표. 자, 그게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표할 때는 당사자의 어떤 명예나 또 신용을 침해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두 번째, 명예신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죠?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 또는 근거 있죠? 이것을 확인하고 공표를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공표해놓고 나중에 아니다 미안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의인제출 계획 제공인데, 자, 이것은 참고에 한번 보시고, 그죠? 자, 의인제출 방식도 똑같습니다. 서면이나 말, 그죠? 예. 또는 정보통신망. 있고. 공표의 방법인데, 공표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죠? 자, 일정한 세금 미납자 있죠. 공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명단은 관보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요새 이제 가장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소위 이제 물건 중에서 그죠, 좀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영유아 쓰는 물건인데 유해 성분이 있죠. 자, 이런 물건도 공표를 하고 있죠. 어떤 물건에서 어떤 물질이 검토되었다 있죠. 음식물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그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그런 사실을 공표하죠. 자, 공표의 중지 보죠. 만약 상대방이 그죠, 공표와 관련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또는 원상 회복했거나 또는 손해배상, 자, 이미 조치를 끝냈어요. 이때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죠. 어떤 행정의 조치는 재량입니다. 재량은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경찰의 경우도 보죠. 행정경찰에 속한 것은 재량이었죠. 그리고 사법경찰에 속하는 사항은 기속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볍게 타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표의 정정이에요. 자, 공표를 했는데 잘못되었죠. 자, 상당히 이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죠. 네. 그때는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으로 공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원래 그죠, 공표된 기간이 있죠. 기간보다 더 길게 공표해야 돼요. 이상. 물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읽어두시고. 자, 그럼 입법예고인데, 입법예고 이것은 40일요입니다. 40일. 자, 입법예고 기간 며칠이다? 40일. 그렇죠. 물론 자치법규는 20일인데 특히 기본 40일을 잘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행정지도의 원칙 쪽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그죠. 자, 요것은 몇 가지 그죠,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비중은 높아요, 이것이. 자, 먼저 행정지도는 과잉금지 원칙과 임의성 원칙이 적용돼요. 자, 이것은 있습니다. 이게 법령 안에 필요한 최소한에 거치하며 과잉금지, 또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임의성 원칙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다,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불이익조치 금지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해야 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고. 자, 행정지도 실명제입니다. 자,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지도의 취지, 내용, 특히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돼요. 자, 이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도 실명제다 부릅니다. 신분을 밝혀야 된다. 자, 네, 서민교부 청구권이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말로. 자, 이것을 반대해서 하면 그죠, 행정지도는 구두로 한다, 말로 한다? 그렇죠. 예,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두도 하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했다면 그런 경우에요. 그때는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서 서면 교부 요청하면 그죠, 특정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경찰도 가끔 행정지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 썬팅 그러면 계도기한이 있습니다. 계도기한. 그래서 이때는 자, 과한 썬팅을 이제 한 차량을 발견해도 그죠, 행정 처분한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세요? 이렇게 그죠. 자, 안내서를 배포하죠. 안내서. 이렇게 해서 행정 지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뭐 현직 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 제출. 행정 지도 상대방은 뭐 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그죠, 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행정절차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 문제 이런 데 있으면 그죠,
여기 없는 내용도 내는 경우가 자 보입니다. 보니까. 하지만 일단 시험을 위해서 하면 그죠? 이것이 최소한 봐야 될 것이고, 자, 이 정도만 보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자, 우리가 본 정도 크게 많지는 않죠. 예. 자,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자.